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수주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순서만 바꿔도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큐카드를 쓰고도 전체 1등을 했거든요. 혹시 방송인 출신이냐? 그러니까 되게 자신 있고 전문성 있게 보였던 거죠. 처음 하는데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 실무 담당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골목길 재생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 수주를 해야 하는데 수주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다른 PT 담당자가 아무리 해도 수주가 안 되니까 실무자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분은 경험도 없는데 그걸 떠맡게 돼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그분은 실무는 일을 되게 잘하는데 한 번도 뭐 발표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한 50장 정도 되는 PPT를 만들어서 왔는데 이건 본인이 잘 못 만드니까 회사에서 PPT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 내용이 뭔지도 이해를 잘 못해요. 하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내용이 본인이 어필해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걸 줄줄줄 읽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PPT가 있으니까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읽으면 시간은 때울 수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수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내가 물어봤어요. 일단은 이번에 수주하는데 이 회사만의 어떤 강점이 뭐고 이 회사가 어필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런 걸 얘기했더니 실무자니까 그거 얘기 잘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아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다 필요 없고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그것만 추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를 굉장히 빨리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료비도 좀 적게 들고 업무 효율은 좀 빠르게 해갖고 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만이 잘할 수 있는 본인들의 강점, 그걸 일단 뽑아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걸 믿어주게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내라고 얘기해봤어요. 이 회사가 잘했던 어떤 사례들을 뽑아내서 근거로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은 강점이라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더 나은 점이 있어야 하니까 다른 회사와 비교한 데이터 분석 화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니까 이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본인이 입에서 술술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되고 나면 한번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죠. 구어체로. 그래야지 내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요. 녹음을 특별히 해서 들어보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주관적이니까 내가 어느 게 잘 됐는지 어떤 게 좀 틀렸는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 내용은 좀 없는 게 좀 좋겠다, 여기는 이걸 좀 추가하면 좋겠다 라고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원고를 잘 만들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PPT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먼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PPT를 먼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장표에 끼워 맞추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에요. 순서만 바꿔도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이분이 되게 쉬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PPT에 맞춰서 말을 할 때 너무 어렵고 그냥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되게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었더니 되게 쉽네요. 그리고 말도 쉬웠어요. 자기 언어로 말을 하니까. 자기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하니까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PPT를 만들어야 된다. PPT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PPT 화면에 글씨나 그림이 너무 많아 버리면 보조 자료가 아니라 발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갖고 온 내용을 보면 PPT 한 장표 안에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글씨도 너무 많았고 그림도 너무 많아서 좀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문가가 봐도 좀 잘 못 볼 정도로 있어서 한 화면에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도 다 줄이고 그림도 좀 줄여서 한 가지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준비시켰죠. 그 다음에는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내면화 작업은 내가 만든 스크립트를 외우지 말고 반복적으로 10번, 20번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내가 이해가 되게, 나를 이해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엎어놓고 그냥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점은 한 사람 앉혀놓고 스피치 발표가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설명해 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제대로 설명하는구나 하면 충분히 이해한 거겠죠. 이렇게 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서 내면화가 됐다면 여기에 맞게 비언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면화가 잘 됐다고 해서 전달을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끊어읽기를 한다던가 중요한 포인트에 내가 강조법을 써서 좀 강조를 한다거나, 그리고 청중을 정확하게 눈을 맞추고 얘기해야 되니까 시선 처리는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표정 관리나 자세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훈련을 할 때는 방법을 다 익힌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나로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나는 눈빛은 어떤지, 그리고 말투는 어떤지, 그리고 내 자세는 어떤지, 좀 어색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다 보면 좀 부족한 점들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모습을 직접 보고 화면을 보다 보면 이거 어색하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고쳐나가면 좀 더 완성도 높게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해야 될 거는 청중과 눈 맞추는 연습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달력이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끊어읽기랑 말의 액센트 좀 구점에 강조하는 것,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어느 정도는 잘한다고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워낙 심했던 분이라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한번 동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큐카드인데, 그리고 거기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잊어먹지 않게 키포인트 정도만 집어넣어서 몇 장 정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한 번씩 살짝 보고 하는 거죠. TV에서 MC들이 워낙 많이 쓰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걸 갖고 나오는 순간에 좀 준비했구나, 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번에 발표했던 이분 같은 경우도 큐카드를 쓰고도 전체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혹시 방송인 출신이냐, 방송 해봤냐,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했는데, 잘했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눈을 정확하게 맞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뒤통수 보여주고 PPT 화면 보고 줄줄 읽고 있는데, 이분은 뒤를 전혀 보지 않고 큐카드 살짝씩 보면서 앞에 보고 미소 지으면서 눈을 딱딱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 있고 전문성 있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1등 했어요. 처음 하는데 불구하고.